배설계 이론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영상은 청불피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다음에 이 강의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분실할 경우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제 거거든요. 여기에 필기 노트가 다 있으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줌의 생성 과정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이 그림은 시험 단골 문제거든요.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입니다.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사보세 콩팥 깔때기 이제 그 그림을 좀 더 멋지게 그린 거야. 자, 기본적으로 콩팥 동맥으로부터 수많은 노폐물을 끌고 오죠. 거기에 단백질도 있고 뭐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여기 분홍색이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모세혈관 속에는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있겠지, 맞지? 자, 단백질 특징, 단백질은요 분자량이 큽니다, 맞죠? 사구체에서 보호모존이 가려면 입자가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은 밑으로 못 가고 옆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거. 됐나? 자기 마이웨이죠. 그냥 갈 길에 가는 거야. 다음에 물론 그 지방도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도 집어넣었거든요. 지방도 입자가 크기 때문에 오른쪽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 그지? 그래서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백질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 염류, 물 보이시죠? 요 녀석들이 입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콩팥 동맥에 이미 존재했던 녀석들이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5개가 잘 가다가 100개 중에서 70개는 여기로 갔는데 30개가 여기로 빠진 거야. 빠진 게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소부터 물까지 사구체에서 보호모 주머니에도 발견되고요. 일반적인 그냥 모세혈관 속에도 발견되는 거야. 그치? 운 좋게 빠진 녀석들이 여기 있다는 지야. 자, 그러면 함정 카드를 발동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불쌍하죠? 세뇨관을 거칩니다. 이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 이 5개가. 나 빨리 흡수시켜줘 해가지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반드시 꼭 흡수를 시켜야 될 녀석이 있어. 그 녀석이 누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얘들 100% 흡수합니다. 100%. 그래서 여기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구원받은 녀석들이 재흡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재흡수. 됐죠? 다음에 무기염류하고 물도 100%는 아니지만 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재흡수가 되거든요. 왜? 물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반대로 요소 잠깐 보시죠. 요소. 우리 요소가 노폐물로 분류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물론 물도 노폐물이 맞지만, 근데 요소는요 다시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돼봐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요소 같은 경우는 재흡수를 거부당합니다. 얘는 마이웨이, 갈 길을 가요,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모세혈관에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입자가 작을 뿐이야. 그래서 요소 뭐 10개 중에 3개는 여기로 빠졌겠지. 근데 7개가 일로 갈 경우도 있지 않나? 맞지? 운 좋게. 오이에 나 함정이 안 걸렸다 해가지고 그 노폐물인 요소가 일로 갈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요소가 잘 가다가 딱 걸립니다. 모세혈관이 딱 지켜보더니만 입맛 쓰레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쓰레기를 너 나가라 해가지고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방출시키거든요. 요게 분비입니다. 분비. 10개 중에서 3개 밑으로 갔고 7개가 살아남아가지고 잘 헤엄치고 있는데 7개 중에 6개가 걸려버린 거야. 6개를 방출시킵니다. 그건 살아남은 녀석이 몇 개야? 1개죠. 그 1개는 모세혈관 타고 운 좋게 콩팥 정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요소가 참 간사하죠. 어디 가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구원받았어요. 얘도. 그러니 요소의 개수가 9개가 되는 거지. 10개로 출발해가지고 9개로 이제 배출되고 1개는 다시 콩팥 정맥 돌고.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좀 이따가 밑에 심화 과정이 있거든. 그 내용을 좀 이따가 설명하자. 자,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보자.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한번 물어보는데, 이제 요 그림을 아주 간략화시킨 게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사구체고, 보문 주머니고, 이게 세뇨관이거든요.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되겠고.
단백질의 이동 경로는 단순하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로 가죠. 요로 가고 요렇게 갑니다. 맞죠? 그러면 밑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요거는 불가능하지. 맞나? 근데 이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의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 포도당, 아미노산 경로. 얘들은 일단 이렇게 갈 수 있죠. 실제로 입자가 작기 때문에 함정 카드 안 걸리고. 근데 밑으로 갈 수 있죠. 경로 1번, 2번 다 가능합니다. 그럼 단백질은 경로 1번 가능하고 2번 경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자, 다음에 위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잠깐 언급했던 여가 제흡수 분비 개념인데요. 아, 제흡수 분비는 설명했고 여가를 설명했구나. 그 사구체에서 보호몬 주문이나 가는 이 과정이 여가입니다, 여러분들. 여가. 함정 카드지, 함정 카드. 자, 여가는 혈액 성분 중에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 밑으로 다 빠지잖아, 그지? 그게 보호몬 주머니나 컬러지나 가는 거. 이동 경로는 사구체에서 보호몬 주머니가 되겠죠. 됐나?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 빠지냐? 작은 물질이고 포, 아, 물, 그리고 요소까지 포함, 무기염류 포함. 됐나? 다음에 제흡수는 뭐냐면 결국 여기서 구원받을 녀석이 따로 있지. 재수없게 빠졌지만 다시 건져 올릴 요 과정이 제흡수 과정. 자, 여과된 용액이 밑으로 빠진 용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즉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제흡수가 되는데 100% 제흡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흡수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구분 지어야 돼. 자, 무조건 믿고 잡아당기는 100% 성분은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흡수, 뭐 90%라든지 95%, 요거는 누가 있냐면은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염류가 뭐냐면요, 칼슘 성분, 나트륨 성분,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반드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녀석들.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제흡수에는 요소가 안 나와 있지. 그렇지? 요소는 사랑받지 못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흡수에는 없습니다. 대신 방출 명단에 있겠지. 분비. 여과되지 못한 혈액성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노폐물이 어떻게든 운 좋아가지고 잘 비켜갔다가 결국은 딱 걸린 거지, 그지?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거짓말하다가 딱 들통난 느낌, 뭐 그런 느낌이죠. 자, 여과되지 않고 남은 혈액성 노폐물 일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소가 있겠죠. 요소. 근데 여기서 시험으로 치면 4점짜리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할 건데요. 이제 물어본 게 뭐가 있냐면은 요소의 농도가 콩팥 동맥과 콩팥 깔때기 중에서 누가 더 요소 농도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콩팥 동맥과 콩팥 깔때기. 아까 개수로 따져보니까 여기 그 요소가 10개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올 때 9개였고, 콩팥 정맥으로 1개 같고. 개수로 따지면은 확실히 콩팥 동맥이 훨씬 많지, 당연히. 처음부터 노폐물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소 개수 말고 요소 농도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답이 좀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물 대빵 많지. 물이 예를 들면 한 뭐 100개가 있다고 치자. 물 100개하고 요소 10개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농도가 좀 이제 묽어진 형태지, 그지? 근데 콩팥 깔때기 봐봐. 콩팥 깔때기에서 물이 대부분 제흡수 되잖아, 그지? 맞나? 콩팥 깔때기에서 요소의 개수는 9개지만 물이 100개 중에 거의 한 90개가 흡수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물 여기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았지. 물 10개 중에 요소 9개 녹아있는 거하고 물 100개 중에 요소 10개 녹아있는 거하고 누가 농도가 더 짙어요? 얘가 농도가 훨씬 짙지. 오케이? 그래서 개수 말고 요소의 농도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야. 콩팥 동맥보다 콩팥 깔때기의 요소 농도가 훨씬 크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수만 따지면 요소가 많지만 물이 대부분 제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가 상대적으로 진해 보인다 하는 거.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떡볶이 만들 때 물 엄청 많이 집어넣잖아. 거기다가 뭐 떡, 그다음에 고춧가루, 뭐 고추장 이렇게 집어넣는데 처음에 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농도가 묽은데 나중에 계속 가열시키면 물이 좀 날아가지 않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찐득찐득하는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농도가 굉장히 높죠. 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요소가 딱 그런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시험 문제는 제가 따로 출제했거든요. 그때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호흡기하고 배설기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제 에너지를 발산해 가지고 막 혁명 활동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영양소 섭취하고 에너지를 막 발산하기까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4개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생명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절대로 에너지를 제때 발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세트야. 이 파트는 종합 세트고, 그 종합 세트를 설명하기 전에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포호흡이 뭐냐면요,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이제 연소 반응이 일으키지, CO2와 H2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굳이 화학 반응식으로 적자고 하면은 영양소 플러스 산소, 그래서 CO2 발생하고 H2 발생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요게 화학 반응식인데 세포 호흡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세포라고 하면은 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로 말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영양소하고 세포하고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뭔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로 근육에 투입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이제 판단해 보자 이거지.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가 분명히 있지. 탄수화물에 에너지가 있고 단백질 에너지가 있지, 그지? 그 에너지가 바로 다이렉트로 근육에 가냐 이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고 진짜 진실은 2번에 있습니다. 진실. 2번이 진실인데, 자 봐봐요. 진실이 뭔지. 영양소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반드시 중간에 뭔가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포를 반드시 거쳐야 돼. 밥 먹으면 에너지가 이제 있지 않나, 그지? 그 에너지를 세포에 먼저 미리 좀 저장시켜 놨다가 생명체가 이용하는데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막 발산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바뀝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양소가 우리 인간한테 에너지로 사용되기까지 중간에 세포라는 녀석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뜻이야. 요걸 건너뛰고 갈 수는 없다는 뜻이지, 그지? 그만큼 세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3번부터 보자. 영양소 에너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의 에너지가 다 있지, 그지? 원래부터 존재했는데 반드시 세포에 저장이 돼야 되고 그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가 결국 우리 생명 활동에 쓰이거든요. 단계 1, 2, 3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2단계 건너뛰고 1부터 3까지 간다?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3단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 4개의 기관의 유기적인 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조직세포 보이시죠? 조직세포에서는 이 영양소 에너지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에너지 형태로 방출시키거든요. 근데 세포에 저장되었다가 에너지로 방출할 때까지 주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영양분을 먹게 되면 소화계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죠. 분해하고 소장 거쳐가지고 뭐 흡수할 건 흡수하고 뱉을 건 뱉고. 그럼 이 소장에 융털이 있지 않나요? 융털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겨 있지. 그 모세혈관에 각종 작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보내주면 이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조직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그리고 뭐 몸에 해로운 거는 간을 통해 가지고 독성이 약한 녀석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모세혈관 돌다가 콩팥의 요소를 배출하고, 또 돌다가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들을 이제 폐에서 방출시키고, 그리고 심장이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게 만들고, 정맥과 동맥과 모세혈관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지 세포가 영양소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노폐물도 만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지?
네 가지 배설계, 호흡계 뭐 이런 거 없이 조직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그지?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원활하게 가려면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신호등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면 과연 갈 수 있냐 이거지.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비행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 호흡도 마찬가지야. 이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배웠던 요 네 가지의 유기적인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느 하나 없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거. 반드시 4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수고했습니다. 선택이 아닌